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후진국 한국에서 돈이나 쓰고 오지 뭐. 폴란드 명문학교 학생들이 비웃으며 떠난 수학여행. 그런데 인천공항 도착 5초 만에 15명 전원이 일제히 이게 정말 한국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20년 경력 베테랑 교사마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라면서 당황했고 마지막엔 돈으로 무시했던 우리가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폴란드 명문학교의 충격적인 한국 발견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25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감동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3월 저희 학교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 한국이 최종 목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에 배운 동아시아 지리 지식이 전부였죠.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었고 경제 성장은 빠르지만 사회 인프라나 문화 수준은 유럽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폴란드에서도 손꼽히는 사립학교로 학생들 대부분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로만 알려진 먼 나라였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한국 같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유로화로 마음껏 쇼핑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죠. 유럽과는 다른 환경이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3월 15일 저희 일행 16명은 바르샤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학생들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마치는 과정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를 벗어나자마자 저희는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들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로비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안내판들이 실시간으로 여러 언어를 번갈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라 3차원 홀로그램 형태로 정보가 떠오르는 것이었죠. 학생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비를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키 150cm 정도의 흰색 로봇이 승객들에게 다가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7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 한 학생이 폴란드어로 질문했을 때도 즉시 번역되어 화면에 나타났죠. 화장실을 이용하러 간 학생들이 돌아와서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기 옆에 각종 버튼이 달려있고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며 심지어 따뜻한 물과 바람까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은 유럽에서도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공항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휴대폰 충전 코너, 안마의자, 심지어 수면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미디어 아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전통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에 배운 낡은 지식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역사 자체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나 문화센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더욱 놀랐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각각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합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했는데 정말 시계를 보며 확인해 보니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내부도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좌석마다 개별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학생들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과 정돈된 도시 풍경은 바르샤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의 웅장함에 모두가 감탄했죠. 지하철 내부에서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역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나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프런트 데스크에 설치된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즉석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나타났고 직원의 한국어도 영어로 번역되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동으로 관광을 나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카타지나가 커피숍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입니다. 그 지갑에는 500유로에 해당하는 현금과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였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카타지나는 크게 당황했지만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커피숍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이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을 돌려주며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험에 자극받은 학생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값비싼 물건들을 여러 장소에 놓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첫 번째 실험 장소는 인사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학생 마르친이 3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테이블에 놓고 30분 후에 다시 왔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학생 필립이 명동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5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일부러 놓고 왔습니다. 1시간 후에 가보니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지갑을 발견하고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실험은 홍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 아그니에 시카가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2시간 동안 쇼핑을 다녀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학생은 자신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노트북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희는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라는 가치가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잠시라도 귀중품에서 눈을 떼면 분실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삼성 디지털시티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현장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협동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폴란드 최고 명문대학 공과대학에서도 이론으로만 배우는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상용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기술, 뇌파로 조작하는 컴퓨터 등 상상으로만 가능할 것 같았던 기술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해 주신 연구원은 이런 기술들이 몇 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견학 중에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창의성,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까지. 이들의 모습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던 인공지능 박람회를 관람했습니다. 의료진단 로봇, 교육용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단 로봇의 시연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환자의 증상을 분석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학생들 중에서도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필립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 연구개발 투자 규모,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혁신 국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파벨이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다가 3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넓은 한강공원에서 학생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했고 다른 학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은 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국 시민들이 저희의 상황을 눈치채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께서도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고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에 번역 앱을 켜서 의사소통을 도와주셨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저희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폐쇄외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주시고 공원 내 방송으로 파벨을 찾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보안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찾아주셨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공원 반대편에서 파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파벨이 한 한국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길을 잃고 헤매는 파벨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저녁 식사를 중단한 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번역 앱을 사용해 파벨과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파벨이 추울까봐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자신들의 간식을 나누어 주며 파벨을 위로하고 있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파벨을 찾은 후 그 가족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별것 아니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자녀가 있으니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돌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기 전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은희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과의 만남이 저희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저희가 폴란드에서 온 교사와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아들이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은희 씨는 딸 같은 나이의 아들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이 늘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학생들을 보니 자신의 아들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챙겨주기 시작하셨죠. 각 학생들에게 어떤 기념품이 좋을지 일일이 상담해 주시고 할인 혜택도 최대한 적용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개인 돈으로 작은 선물들을 추가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 예쁜 손수건, 한글로 이름을 써준 열쇠고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희 씨는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폴란드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잘 봐달라고 하시면서 자신도 앞으로 폴란드 학생들을 딸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은희 씨의 배려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특히 카타지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희 씨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마지막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욱 좋아졌다고 했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모성애의 힘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발전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보며 여행을 되돌아보았고 저 역시 제 자신의 무지함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인 마르친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으로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돈만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필립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죠. 저 역시 교사로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20년 전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은 한국 여행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학교에서 여행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음 수학여행 장소로 한국을 추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이번에는 저희가 베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교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학교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는데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었죠. 카타지나는 한국어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필립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가며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의 저력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만난 은희 씨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르샤바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희도 한국의 근황을 궁금해합니다. 은희 씨는 가끔 한국의 계절 변화나 문화 행사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며 폴란드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6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한국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와의 교류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양쪽 학교 모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2주간 생활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학생들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저희는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대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고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학생들도 저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에 대해 잘 몰랐던 그들이 실제로 와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크라쿠프의 역사적인 건물들과 바르샤바의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고 깊이 인상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면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희 학교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 한국을 통해 아시아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이전에는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급속한 발전과 혁신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문화 교류와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분야를 정해서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한 번의 수학여행이 저와 학생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진정한 국제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기술과 경제 발전의 모델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어 양국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폴란드 교사와 학생들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